TV 특강 재테크의 법칙. 이번 시간은 주택 플래닝 특집 마지막 시간으로 4050 주거 비용을 줄여야 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주택 플래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테크의 법칙 13번째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재테크의 법칙 시청자 여러분. 지난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자, 이제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에게 주택 플래닝에 대해서 지난 두 번에 걸쳐서 11회, 12회에 걸쳐가지고 그 두 번에 걸쳐 주택 플래닝의 개념을 잡았습니다. 2030의 주택 플래닝이 무엇인지라는 걸 잡았는데,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40대, 50대 주택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 40대, 50대 분들이 어떻게 주택에 대한 계획을 잡아야 되는지를 한번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40대, 50대 왜 주택 문제를 잡아야 하느냐, 총 3가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현재 연령대별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요, 40대 미만 같은 경우는 전체 연령대에서 39.9%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대들 같은 경우에는 54.4%, 50대는 68.3%, 60대 이상은 73.2%. 즉 40대 이상에서 주택의 보유율이 높다 보니까 이 주택이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이런 문제를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은퇴를 맞으신 분들, 이제 생활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은퇴를 했는데 지금 집을 보유하고 있고 또 거기다 대출까지 끼고 있는 상황이란다면은 이제 생활비는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소득은 없는 상황이고, 이럴 때 어떻게 이제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오늘 1시간에 걸쳐서 사례를 통해 좀 설명을 해드려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례를 통해서 보시다 보면은 나한테 맞을지 한 번 더 적용하는 생각을 할 시간을 가져보시고요. 오늘 만약에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이란다면은 좀 자세하게 자신에게도 맞는 상황 대처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이렇게 주택 보유 현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이제 전체 재테크의 가장 핵심이 되잖아요. 바로 이 코어 핵심이 되는 문제를 한번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왜 지금 주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느냐 하면, 지금 4050 세대, 즉 베이비 부머 세대라는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베이비 부머 세대를 하면요,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분들이 가장 많은 출산율이 높았던 시대입니다. 1955년에 70만 1000명, 그리고 1956년 69만 8000명, 68만 9000명, 57년에 72만 8000명, 어느덧 지금 6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연평균 80만 명씩의 계속된 출산이 있었었죠.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현재 은퇴를 맞이하셨고, 이분들이 만 55세 정년 퇴직 나이가 도달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재산 현황을 보면은요, 현재 전체 재산이 약 한 2억 7,568만 원 정도가 2010년 가계금융조사 결과를 보면 나와 있는데요. 순자산이 2억 3,005만 원, 그리고 부채는 약 한 4,263만 원이 평균입니다. 그리고 저축액은 지금 현재 금융상품으로는 약 한 4천만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주용 주택으로 대부분의 자산이 차지하고 있는 게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 2억 7천의 돈을 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다 보니까 은퇴를 했는데 전체 재산에 지금 4천만 원을 뺀 나머지 전체 재산이 다 부동산으로 되어 있죠. 그것도 주거용 부동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은퇴는 지금 준비되어 있느냐? 그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집 문제, 보통 대부분들의 사람들이 재테크를 어떻게 해왔느냐, 과거에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대출을 갚아오고, 대출을 갚아오다 보니까 또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가 태어나면 또 생활비를 또 많이 쓰게 되고, 생활비를 쓰다 보니까 저축은 할 수 없게 되고, 효율적인 은퇴 준비는 안 되게 되고, 결국 국민연금밖에 남지 않았는데, 국민연금은 61세부터 개시를 하게 됩니다. 61세부터 수령을 하게 되지만 은퇴는 현재 서울시 평균 은퇴 나이가 52.6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2.6세에 은퇴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약 한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한 6년 정도, 6에서 7년 정도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황, 즉 소득의 보릿고개 현상을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일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결국 내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부동산 자산을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부동산도 아니죠. 주택 자산을 활용할 수밖에 없겠죠.
이 주택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정말 인생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 주택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저희 RTA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TV 시청자 여러분들 중 상당 부분이 지금 주택 플래닝 해야 될 상황이실 겁니다. 그러면 한번 사례를 좀 보면서 볼까요? 먼저 40대 주택 플래닝을 보겠습니다. 그동안 40대 분들을 많이 만나면 부동산을 내 집을 사고 집가격 상승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재산을 형성하고 이 집값 상승분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게 일반적인 재테크의 상황들이었죠. 재테크의 상황들이었는데 오늘 보여드리는 사례자분을 보면 맞벌이 부부시고요. 이제 부인분께서는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시고 경기도 안산 쪽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남편분은 이제 서울 강남 쪽에 출퇴근하는 직장인이시고요. 맞벌이 부부로 소득도 상당합니다. 한 달에 약 한 두 분 합해서 850 정도 버는 40대 중반에 이제 세후로 버는 40대 중반의 맞벌이 부부인데요. 일단 현재 부동산 상황을 보면 관악구에 109제곱미터 아파트 5억 원짜리를 소유하고 있고 대출을 1억 2천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 남편분 은퇴는 앞으로 약 한 4년 정도 후면 은퇴를 맞이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인분은 아무래도 선생님이다 보니까 은퇴가 좀 길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지금 자녀 교육 자금 이런 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딱 집 한 채가 전 재산인데 이것도 대출이 약간 1억 2천만 원 정도 대출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 주택 플래닝을 해야 할 때 제가 지난 시간대에 아마 말씀드렸던 게 주택을 적절하게 찾아간다는 어떤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첫째, 재무적으로 나한테 적합한 주택이냐? 재무적으로 적합한 주택이냐는 어떤 얘기입니까? 내 자산 현황에서 현재 소득 대비 대출 대비 적절한 대출을 활용한 만약에 재택 주거 비용을 가져가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게 재무적 적합성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적 적합성이에요. 우리 가족의 상황에서 이 지역이 누구에게나 합당하게 편리한 지역이냐를 따져보는 게 지역적 적합성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첫째, 지역적 적합성이 좀 맞지 않아요. 왜? 자녀분들이 두 분이 있는데 아직 초등학생들입니다. 근데 자녀분들 두 분을 양육해야 될 건 바로 어머니잖아요. 근데 어머니 쪽에서 먼 거리고 아버지 쪽에 출퇴근이 가까운 쪽이니까 그러다 보니 좀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는 상황이었고 재무적으로도요. 남편분의 은퇴가 앞으로 4년 뒤엔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데 대출이 지금 너무 많은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한번 볼까요, 이제? 먼저 주택 플래닝이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의 상황 파악입니다. 이분들 상황을 보면은요, 한 달에 세후에 850만 원의 소득을 벌고 있는데 소비는 650만 원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 2천만 원 대출에 대해서 월 원리금 상환액이 100만 원, 그리고 부부 합산이 이제 겨우 저축을 100만 원을 맞춰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100만 원을 가지고 주로 이제 자녀 교육 자금을 만들어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즉 은퇴 준비는 지금 현재 사모님의 사학연금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것도 좀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셨죠. 그래서 은퇴 준비도 좀 부족한 상황이고 주택에 대해서도 조금 대출도 좀 많은 상황인데 이런 분들도 효율적인 주택 얼마든지 찾아갈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이분들에게 찾아간 주택 케이스 가장 먼저 고려한 거는 바로 지역적으로 적합한 곳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단 자녀 양육 문제를 고려해서 일단은 사모님의 학교 근처인 부인분의 학교 근처인 안산 쪽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좀 더 자녀분들도 크고 있기 때문에 40평형대 전세로 2억 5천 정도로 활용해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남는 금액으로 일부를 활용을 해서 서울 재개발 지역 쪽에 빌라를 투자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1억 8천에 지금 5천에 30만 원씩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갖고 있으면서 월 이자 비용과 대출에 대해서 들어갔었죠. 소득이 전혀 없이 매매 차익만을 기대하거나 현재 주거를 좀 효율적으로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거도 신도시의 쾌적한 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부인분 쪽에 출퇴근을 편의성하게 바꿔줌으로써 훨씬 더 쾌적하게 바뀌었죠. 그리고요, 소득도요. 그전에는 850만 원 세후 소득만 있었지만 이제는
월세가 30만 원씩 들어오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소비성 지출도 그 전에 제가 이제 보험에서 보험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장성 보험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보험을 많은 분들이 낭비를 하고 있지만 보험에서 이분들도 그동안에 한 달에 약 한 4인 가족 기준으로 8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고 있던 거를 약 한 이제 30만 원 정도 줄여주면서 보장 줄여주면서 소비 지출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플래닝에는 이런 보험 조정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소비 지출되는 모든 항목들까지 같이 감안해서 들어가는 게 바로 주택 플래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월 600만 원을 소비를 하고 있고 그러면 저축액이 오히려 늘게 되는 거예요. 약 300만 원 수준 정도로 저축액이 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300만 원을 가지고 임대사업도 준비하는 종잣돈을 만드는 계획도 세우고요. 그다음에 은퇴 준비도 하고요. 자녀 교육도 준비하고 앞으로 약 한 5년 정도의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간다 하면은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일단 지역적으로도 편리하고 두 번째 재무적으로도 대출이 없게끔 깔끔하게 정리해서 가고 1주택자로서 세금도 피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주택 플래닝은요, 이런 것처럼 조금 미래를 좀 대비를 해서 하나씩 주거의 계획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물론 40대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확장하느냐, 지역적으로 적합하게 맞춰가느냐, 이것처럼 찾아가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고의 폭을 좀 넓혀보세요. 집을 고르실 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만 좁혀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너무 작아요. 선택의 폭이 너무 작고 그 다음에 또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내가 주거와 투자를 분리한다면 이렇게 합리적인 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산 주택, 소유한 주택에 주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투자성도 떨어지면서 또 주거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은 곳에 들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적합한 데에서 주거는 내가 정말 편한 데 살고 있고 투자는 서울 중심권이나 이런 쪽으로 온다 한다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이 되는데요. 주거의 안정성 측면과 투자 측면을 잘 비율적으로 조절을 해가는 것도 주택 플래닝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0대는 그렇다 치죠. 40대는 아직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사실 더 시급한 거는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베이비 부머들 1955년생부터 63년생 사이에 은퇴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 은퇴하신 분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요? 자, 50대 주택 플래닝의 핵심 뭐냐? 바로 현금 흐름의 창출입니다. 내가 현재 소득이 끊긴 상황에서 이 소득을 만들어내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 소득을 만들어낸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강서구에 있는 A씨, 지금 오늘 준비한 50대 분은 실제 대기업을 은퇴하신 분이세요. 대기업을 은퇴하셨고 2014년도에 은퇴하신 분이신데요. 이 은퇴하신 분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강서구 등촌동 쪽에 109제곱미터 아파트를 한 채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4억 5천만 원짜리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예금 자산으로 2억 정도를 퇴직금을 받은 걸 가지고 계세요. 즉 6억 5천만 원의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소득이 끊겼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참 괜찮은 분이세요. 왜? 50대에 은퇴하신 분들의 자산 가장 큰 돈이 들어갈 게 은퇴 자금만큼 또 들어갈 게 하나가 있죠. 바로 자녀 관련 자금들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퇴사하기 전에 따님 한 분이 계셨는데 따님 한 분 휴가까지 시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걱정이스러운 겁니다. 자, 왜? 6억 5천만 원의 자산을 갖고 있지만 한 달에 소득은 어떻게 돼요? 2억 퇴직금에서 들어오는 이자 소득이 전 재산이에요. 왜? 지금 현재 56세에 정년퇴직을 하셨으니까 국민연금을 지금 못 받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2억에서 예금 자산에서 들어온 이자 소득이 월에 한 3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세후로 치면은 약 한 3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소비는 얼마예요? 두 분이서 아무리 안 쓰더라도 한 200만 원 정도는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럼 200만 원 소비를 하고, 여러분 시청자분들도 지금 아실 거예요. 200만 원 소비면은 참 타이트하게 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그럼 한 달에 결손금이 얼마가 발생합니까? 165만 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죠. 즉 내가 갖고 있는 목돈에서 매달 조금씩 까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 고민되시는 분들 많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분이라 한다면은
어떤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생각적으로는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집을 팔아가지고 생활비를 좀 만드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생각을 하죠. 누구나 그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막상 내 상황이 되면은 참 쉽지 않아요. 왜? 일단 내가 살아왔던 터전, 이분도 지금 여기서 거의 10년 넘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 터전에 많은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죠. 이사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결정을 잘 못 짓는데 한 번 정도는 은퇴를 하셨다 한다면 내 주거 비용의 타당성, 물론 내가 소득이 충분해서 은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산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소득이 충분하다면 이사할 필요가 없죠. 근데 지금 매달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65만 원씩 손실이 발생하고 있죠. 국민연금이 들어오더라도 손실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분이 갖고 있는 이 집을 주택연금, 영모기지론으로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30만 원씩 계속적으로 결손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단을 내려야겠죠. 결단을 내려서 어떻게든 주택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워서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런 대안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무려 6개월에 걸려서 실행을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요.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 두 분이 거주하고 있는데 109제곱미터 어때요? 넓죠. 넓은 거를 일단 두 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25평 아파트로 옮겼고요. 80제곱미터 아파트로 옮겼는데 이때 지역도 좀 변화를 줬습니다. 그동안의 강서구 등촌동이라는 중공업 지역에 둘러싸여 있는 조금은 환경이 약간 떨어지는 곳이었어요. 근데 투자성은 좋은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강서구 마곡지구 인근에 향후에 개발 가치는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투자만 생각한다면 이런 방법이 맞진 않아요. 근데 이분한테는 주거의 적합성을 먼저 따졌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멀지 않은 김포 한강신도시 쪽의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요. 한강신도시 신도시 하면은 일단 주거 환경이 쾌적해졌죠. 그 다음에 또 면적도 약간 작은 걸로 금액은 어떻게 돼요? 4억 5천에서 2억 5천으로 2억의 여력이 생겼죠. 2억의 여력을 가지고 임대 수익형 부동산 1억 2천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월 90만 원씩 받게끔 포트폴리오를 정했어요. 여기는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고 다음 시간에 제가 수익형 부동산에 얘기를 할 때 이런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이 임대 수익형 부동산은 지하철 도보 2분 거리, 9호선역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물건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두 채를 투자하면서 약간의 대출을 활용해서 들어가는 레버리지 투자법을 들어갔는데요. 1억 2천만 원 투자해서 월 90만 원씩을 세후로, 즉 세후라는 건 임대소득을 가져갈 때는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내가 내는 세금들 있죠. 그리고 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을 다 감안해서 세후로 90만 원씩을 수령하게끔 포트폴리오를 정했고요. 그 다음에 정기예금으로 8천만 원. 정기예금 8천만 원 왜냐면 사실 금리가 2%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다 하기 때문에 예금을 많이 기피하시잖아요. 그런데 은퇴를 맞이하면은 늘 언제든지 목돈이 들어갈 걸 대비할 돈이 필요합니다.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금으로 8천만 원 정도를 보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즉시연금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절세 효과도 있으면서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원금도 보장이 되는 내가 즉시 1억을 맡겨서 한 달에 약 한 40만 원 정도를 받는 그러한 상품으로 즉시연금으로 1억 정도를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월지급식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제가 지난번 시간에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 방송인데요. 그거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채권 이주, 즉 안정성이 높은 채권 이주의 월지급식 펀드로 1억 정도를 넣어서 한 달에 즉시연금과 정기예금 월지급식 펀드 이자 합계액이 120만 원 정도가 들어오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한 달에 210만 원 정도 소득이 생겨요. 아까 소비 200만 원 한다고 그랬죠? 오히려 약간 소비를 늘려서 여유 있게 쓰자고 해서 210만 원 소비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현금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그때 포트폴리오를 정하는 요령에서 주식형 자산과 채권형 자산, 부동산 자산 세 가지를 포트폴리오 조정해서 넣게 되면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 은행 이자 플러스 한 2% 정도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식 자산이 예를 들면은 그 리먼 사태, 2008년 금융위기 사태 같은 사태가 온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채권과 부동산이 같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임대 수익에서 월세 소득이 들어오면서 은행 금리 쪽에서 이자 소득이 들어오니까 약간의 마이너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다 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식 자산을 다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적인 여건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전체 자산의 한 7% 정도가 주식 자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금리나 월세 소득을 이걸 만들어주는 여건이 갖춰지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분이 앞으로 3년 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기노령연금 110만 원씩 수령하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저축 여력까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소비도 좀 더 안정적으로 해나가게 됩니다. 게다가 좀 더 여유롭게 쓰고 싶다 그러면은 주택연금까지 활용하게 되면은 월 한 150 정도의 추가 생활비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부동산도 50대가 되면은 매매 차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이 부동산을 활용해서 내 생활 자금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운영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내 집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예측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내가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놓는 것보다는 월세 소득은 어때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합니다. 당장 한 달에 월세 얼마?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퇴 이후의 자산은 이렇게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가 위험도 조절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 한다면은 돈 때문에 걱정하시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방금 전에 이 조정전과 조정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돈 때문에 매월 165만 원씩의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을 이제는 소비 부분에 대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어떠한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들 재테크하면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수익을 많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요.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돈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이렇게 주택 플래닝을 세워봤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먼저 마무리를 좀 해보면요. 우리 40대, 50대 은퇴를 앞둔 분들은요. 첫째, 베이비 부머 은퇴자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큽니다. 대부분 40평대, 50평대, 30평대 아파트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은퇴자들이시지만 이걸 받아줘야 되는 30대 분들은 이걸 받아 지금 상황이 못 되니까 주택 가격 형성에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이 오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40대의 주택 플래닝은 지역적 적합성과 재무적 적합성, 앞에 사례자처럼 지역적으로 적절한 걸 찾아가더라도 광역적으로 본다 한다면 적합한 자산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50대 주택 플래닝은 현금 흐름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50대 분들은요. 주식, 채권, 부동산, 자산의 삼분법을 원칙으로 해서 주택 플래닝을 세운다 한다면 가장 안정적이면서 여러분의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특히 은퇴자분들이시란다 오늘 내용은 반드시 한 번씩 더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